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번 CPI와 나스닥 주가 예측에 성공한 분들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약속대로 드렸습니다. 자주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 매일 영상 챙겨보시면서 정보도 얻으시고 재미와 스타벅스 쿠폰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가 다시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무려 9%까지 치솟았고 은행과 에너지의 약세로 힘이 없는 S&P 500은 현재 마이너스 2%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직투 계좌를 보면 며칠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0%였는데 웅줍을 통해 마이너스 14%까지 낮추었습니다. 이제 계좌 양전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미국의 경제, 은행들이 버텨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USD가 가장 먼저 양전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 다음이 SSO, 마지막이 QLD인데요. 현재 USD는 마이너스 6%, SSO는 마이너스 8%, 나스닥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진짜 잘 버티고 웅줍한 제 자신과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현재 나스닥의 움직임을 봤을 때 S&P 500보다 먼저 양전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러분 좀만 더 힘냅시다. 법 매수 현황부터 공유드리면 QLD는 어제 5일차까지 분할 매수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매수 타이밍은 결과론적이지만 엄청 좋은 타이밍에 줍줍했네요. SSO는 어제 매수를 이미 다 끝냈고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의 상승이 미쳤습니다. 현재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올해 2023년 단 한 번도 안 온 상태입니다. 여전히 원칙을 지키며 전 관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곧 양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매수세가 엄청 강했습니다. 전 어제 영상을 공유드리면서 역대급 호재가 나왔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그 역대급 호재들의 내용이 뭐였냐면 스위스 중앙은행이 직접 나섰다는 것, 그리고 연준과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재를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크게 상승했고 강한 주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영하는 모습들은 맵만 살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록초록한 모습이지만 미국 증시의 상승을 빅테크가 멱살 캐리했습니다. 정말 이거 몇 년 만에 보는 빅테크 캐리인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GPT-4가 오피스 365에 적용된다는 소식에 엄청 급등을 한 모습이지만 그 외 다른 빅테크와 반도체도 매우 강세였습니다. 대체 이 모습은 어떤 걸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니 예상보다 금리 인하가 빠르게 될 것 같으니까 미래를 선 반영해서 움직이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이제 이미 벌써부터 금리 인하를 바라보며 그것을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체크해 봐야겠죠? 과연 금리 인하로 수혜보는 기업은 뭐냐? 바로 기술주, 성장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로 수혜보는 종목은 또 뭐냐?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이라는 겁니다. 이 선 반영과 역대급 호재들에 대해 제 텔레그램에서 어제 새벽부터 오늘 아침까지 정말 많은 방대한 내용과 왜 이게 이렇게 시장이 바라보고 왜 역대급 호재인지에 대해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걸 지금 영상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의구심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 대체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데 지금 왜 상승하는 걸까? 그리고 이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선 일단 우리가 올해 차트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2023년 1월이 시작되기 전에 최저점은 아니었지만 엄청 내려가 있던 미국 증시입니다. 그런데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급등하기 시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딱 1월 효과가 발동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 디스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25bp 속도 조절 등 이런 호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1월 효과와 맞물려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월이 되자마자 바로 증시는 하락 추세를 새로 만들어버립니다. 화면 속 추세처럼 작은 하락 추세를 만들어버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하락했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고용보고서가 강하게 나왔고 CPI 역시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은 개뿔, 이거 인플레이션 재상승 신호다 라면서 빅스텝 50bp 인상을 가격에 반영했었고 은행들은 갑자기 줄지어 파산 사태가 터지고 와 이거 시스템 붕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로 매수세 없이 매도세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할 게 뭐냐? 2월부터 시작된 하락의 이유를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빅스텝 우려와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붕괴 우려, 이 두 가지가 여태까지 하락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상승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먼저 두 번째 하락의 이유, 시스템 붕괴 우려, 이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붕괴 우려가 나타난 이유는 실버 게이트부터입니다. 그러나 저 땐 그냥 시장은 거의 반응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SVB가 단 이틀 만에 파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공포가 사라지기도 전에 바로 크레딧 스위스 역시 파산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뱅크런이 우려되는 사태까지 번지면서 우리 모두 시스템 붕괴다, 일단 팔고 저거 다 해결되면 들어올까?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자 웅줌러인데도 말이죠. 그러나 이걸 스위스 중앙은행, 미국 정부, 연준이 개입하면서 막아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먼저 SVB 파산 사태를 살펴보면 예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사태로까지 번졌는데요. 이게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기업들에게 번질까봐 미국 정부는 예금을 전액 보증해주겠다. 예금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개입해줬고 연준은 유동성 지원이라는 개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스위스 중앙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에 필요하다면 유동성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실제로 70조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불안 심리가 그대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나온 소식들은 어제 영상에서 공유드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먼저 미국의 11개 대형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유동성 위기를 돕고자 약 40조 원을 긴급 수혈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대형 은행들을 살펴보자면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는데요. 이 40조 원 긴급 수혈에 대해 단독으로 진행한 내용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직접 논의해서 결정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미국 정부가 대형 은행들을 이용해서 이 위기를 넘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대형 은행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이들이 그냥 40조 원을 지급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미국과 이 계획을 논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도 이 계획에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대형은행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지원은 이 은행 예금주들로부터 들어온 예금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규 예금이 급격하게 19조 원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SVB나 퍼스트 리퍼블릭 등 중소형 은행에서 예금을 빼서 안전한 대형은행에 예금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형은행들은 이 중소형 은행들의 예금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돈이 풀리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JP모건이 말하길 연준의 은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이를 BTFP, 즉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BTFP로 최대 2조 달러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뉴스 기사를 내놨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6%인 상황에 비관론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돈 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비관론자들이 앞으로 연준은 못 도와준다고까지 했는데 추가 유동성 공급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은행들의 뱅크런 우려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 이 BTFP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걸 웅줌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국채 또는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 이를 MBS라고 하는데요. 이 BTFP는 이 미국채와 MBS 등을 담보로 해가지고 1년까지 우리 연준이 돈을 빌려줄 테니까 만약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지금처럼 손실 구간일 때 미국 국채 팔지 말고 연준이 빌려준 돈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딱 대출인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BTFP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 국채와 MBS의 담보 가치를 시장 가치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하겠다는 부분인 겁니다. 아니 이게 또 대체 뭔 소리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걸 쉽게 설명해드리면 지금 은행들이 보유한 미국채는 긴축 때문에 다 우리 계좌처럼 피바다인 상태인데요. 이걸 이 피바다인 가격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액면가로 평가해서 대출해준다는 겁니다. 즉 지금 계좌가 피바다인 상태에서 미국채를 그냥 팔아버리면 엄청난 손실도 보고 제대로 예금 인출도 해주지 못하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연준은 이 시스템 위기를 막고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해 어거지로 액면가로 평가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 돈으로 이 위기와 뱅크런을 막아주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들을 막기 위해 다시 연준은 돈을 풀어서 막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재 연준의 대차대조표 그래프입니다. 코로나 때 경제를 되살리고자 미친듯이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걸로 바이러스는 최고치를 달리던 중에도 주가와 경제는 살아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은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대차대조표가 축소되고 있었죠. 그런데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갑자기 수직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준의 BTFP로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준의 BTFP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의 은행들은 총 약 200조 정도를 대출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 대차대조표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연준은 양적 완화를 진행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확대해볼까요? 확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무려 4개월 동안 아주 천천히 양적 긴축을 하던 부분을 단 일주일 만에 양적 완화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즉 연준은 이번에 시스템 위기 우려, 뱅크런 사태 우려를 막기 위해서 바로 돈으로 해결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본 투자자들은 과연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아, 위기에 빠지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도와주는구나 라는 투자 심리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부분들이 2월부터 하락했던 두 번째 요인, 바로 시스템 붕괴 우려라는 악재를 없애준 겁니다. 왜냐면 시스템이 붕괴해도 연준이 나서서 구제해줄 거니까 이렇게 악재가 해소된 것이죠. 그렇다면 2월 하락의 첫 번째 이유, 바로 빅스텝 우려를 살펴봐야겠죠. 최근 무난했던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다시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최근 CPI와 PPI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의 파산 사태로 투자자들과 연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긴축 효과가 나타나긴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즉 시장은 빅스텝을 바라봤었지만 이 긴축 효과를 다시 확인하자 이제는 금리 동결 13%와 25bp 인상 86%를 전망합니다. 이는 2월부터 시장을 하락으로 만들었던 빅스텝 우려라는 악재 역시 결국 사라진 것이죠. 즉 2월부터 시장을 하락시킨 두 가지 이유, 빅스텝 우려도 사라졌고 시스템 붕괴 우려도 사라지니까 그동안 만들어왔던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어제 나온 겁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부분, 그리고 차트적 자리였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뚫어주었고 차트를 전문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즐기는 구간은 찾아온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80달러로 시작했던 제 QLD 평단가가 제가 50달러 초반까지 낮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곧 제 계좌는 양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바라보자면 평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투자 초반 하락하면 오히려 좋다고 계속 말씀드려왔던 겁니다. 또 어떠한 나사가 빠져버릴지 아니면 이렇게 조용히 약세장이 끝날지 약세장의 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번에 찾아올 경기 침체 사이클을 이겨보내고 새로운 경기 호황 사이클까지 버텨내고 머무른다면 우리는 최소 3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제 자산은 10억을 달성하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경기 침체 와서 또 떨어지면 이제 이것들이 기회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다면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하락했을 때 웅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곧 5줄 구간에 돌입해서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확실하면서 가장 빠른 방법임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모두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그게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